조군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트윈 타면서 뭐 이런저런 글들은 올렸지만 영상 시승기를 올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여러분이 이제 여러 명이 올려주시니까 또 참고하시라고 실제 오너의 또 후기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영종도 가는 길이고요. 네, 임도 타러 가는 길이에요. 아프리카트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같이 탈 수 있는 듀얼 모델이라는 거. 네. 그 이 도로를 달리면은 여기는 지금 이케아 지금 공사 중인데, 집 근처에 이케아가 생기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마 차는 엄청 막히겠죠. 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 보고 또 누가 신고할 줄 모르니까 일단 네, 지키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그 매뉴얼 모드로 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DCT 모델이고, DCT 모델에는 D 모드와 S 모드와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수동 모드가 있는데, 그 D 모드는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은 RPM이 너무 이상해갖고, 뭐 너무나 그냥 굽고 좀 뭐랄까 그냥 완전 초보자들이 이제 그냥 적응할 때 탈 수 있는 뭐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타실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매뉴얼 타셨던 분들은 RPM을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로 타시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자, 도심이니까는 속도를 잘 지키도록 하고요. 좌회전. 감속을 한 다음에 단수를 내리고, 그 매뉴얼 모드가 일단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여기 M 버튼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 탈 때 뭐 코너를 돌 때 뭐 클러치를 잡고 변속을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윙칭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DCT의 매뉴얼 버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코너 할 때도 코너 돌면서 그냥 뭐 이제 단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코너 돌면서 플러스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돼요. 근데 그게 변속 충격 없이 코너를 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매뉴얼의 그런 뭐 그런 변속 느낌, 뭐 남자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나오는 이제 아프리카트윈 매뉴얼 버전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굳이 이렇게 또 편리한 기술이 나왔는데 뭐 매뉴얼을 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또 개인 취향이니까는 매뉴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매뉴얼 버전도 나오니까, 그 우수한 성능의 이제 아프리카트윈의 또 매뉴얼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들고, 뭐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 임도 투어에는 저 빼고는 다 GS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GS랑 아프리카트윈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각기 장단점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트윈은 이제 GS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GS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타기 이제 전자식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타기 편리하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따지고 보자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의 이제 스타일에 맞는 바이크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GS가 좋냐, 아프리카 틴이 좋냐라고 하는데 저는 GS를 그냥 시승 정도로만 타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좋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틴이 좋습니다, 제가 오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제 각 대리점이나 딜러에 이제 가셔갖고 시승을 해보신 다음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이제 하시면 되고, 뭐 DCT가 아프리카 틴은 DCT가 있지만 GS는 또 뭐 퀵시프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BMW의 큰 장점은 파이낸스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요번에 아프리카 틴도 그 무이자 프로모션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BMW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BMW는 상시로 계속 하니까 이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대신 총 비용은 더 크죠. 이제 바이크를 사실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결정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바이크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산도 잘 생각해가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이 없다, 아프리카 틴이 그런 얘기 드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D 모드로 타신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그냥 타보시지 않고 어디서 들었다거나,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 바이크는 마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추월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은 만큼 달려줘요. 물론 그 마음이 300km 이러면은 타시면 안 돼요. 이거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한 150km 언저리 또는 맥시멈 한 200km 정도로 자기의 그 주행 패턴이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 일찍 나왔더니 지금 차가 별로 없어요. 여기구나. 지금 머플러는 요시무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긴가? 여기다. 일단은 그 출력 자체도 그러니까 제가 다이노에 올려보진 않았지만 그 메이커 상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좀 상승세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어떤 제품이든 다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일단은 체감상으로도 확실히 이게 출력이 상승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이 사운드가, 배기음이 이제 굉장히 좋아요. 배기음이 좋고, 다른 차량한테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는 조심해라는 인지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도심에서 보면은 차들 막 끼어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머플러 소리가 들리면은 아무래도 차 입장에서는 저기 바이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저기 바이크가 있으니까 밀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역시 신호도 잘 준수하고요. 차가 없지만 이제 또 신호는 준수해야죠. 자, 일단 제 여기 옵션은 이제 디젤 USB-C 겉잭이랑 그 다음에 코소 열선 그립, 그 다음에 램 마운트, 그리고 레버는 조절식 레버가 잘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 왼쪽 레버를 브레이크 레버가 왜 이렇게 뭐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 레버가 아니라 그 파킹 레버예요. 파킹 레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그냥 걸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행하다가 이걸 잡았어요.
자, P는 뜨지만은 브레이크는 안 걸려요. 괜히 이상하게 시험하지 마시고. 그 리뷰 중에 리뷰 중에 이거 테스트 해본 사람은 없을걸요. 이거 파킹. 그러니까 실제 오너의 그 주행기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당겨볼까요? 자, 3단으로 해봤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막 땡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통 이제 3, 4단, 4, 5단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다른 모델에서 느꼈던 그런 뭐랄까 이 기어 미스라던가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잘 없고요. DCT는 굉장히 좀 진화됐어요. 예전에 그 뭐 DCT 1세대에 비해서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DCT 핀이 부러진다는 뭐 그런 문제라던가 인테그레 있었던, 근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 뭐 리콜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숙성되어 온 기술이기 때문에 믿고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인테그라 타면서 DCT를 경험해보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DCT만 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DC 타고 있지만은 앞으로 차기 기종이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꾼다면은 DCT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투어 갈 때는 막 기분 좋게 나가잖아요. 근데 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 복귀할 때 양평이나 막 남영주 막 이럴 때면은 와, 막 정체 장난 아니잖아요. 갓길로 막 달리고. 근데 계속 레버를 막 반클러치 잡았다가 뭐 1단 2단 변속했다가 뭐 N단 만들었다가,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좀 불편하고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이크 한 10년 탔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매뉴얼을 꽤 상당 기간 탔어요. 근데 이제는 좀 목적지까지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뭐 빡세게 타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그냥 최대한 편하고 안전하게 가고 편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지금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매뉴얼의 맛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4단이죠. 근데 제가 변속을 매뉴얼 버전이면 변속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갖고 1단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RPM 조정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멈출 때가 되면 알아서 계산해갖고 1단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N단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N단을 안 만들고 그냥 1단으로 있어도 지금 때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면은 변속 없이 그냥 스로틀만 당기면 자동으로 자동이 아니죠. 그냥 스로틀만 당기면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가끔 막 N단 만들었다가 이제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단 만들다가 시동 꺼져갖고 막 당황해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단에서 뭐 그냥 쭉 당기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도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 바뀌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덤프 트럭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걸 이제 애청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사고 사례들을 보면은 덤프 트럭이 부주에서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보셨죠? 지금 스로틀만 당기면 1단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냥 변속도 툭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여기 인천은 되게 큰 트럭이 많이 다니거든요, 물류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도로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새로 닦은 도로라고 해도 금세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다 뭉개놓으니까 그래서 노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서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그 지금 세컨으로 가지고 있는 PCX도 사실 그 올린지가 껴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 근래 좀 살이 많이 찌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면의 충격을 많이 받다 보면 허리 통증이 이제 좀 심해지는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구매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서스펜션을 바꾸는 건데, 일단 그동안 탔던 바이크들은 거의 다 교체했어요. 그것도 올린지로. 예를 들어서 NC도 올린지로 교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라도 올린지로 교환했었고, 그다음에 PCX도 올린지로 교환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뭐 PCX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이게 또 옆에 딱 하면은 약간 경쟁심리 있죠. 그래도 참아야죠. 자, NC랑 인테그라에 올린지를 장착한 것보다 지금 순정 상태의 그 서스펜션이 더 좋아요.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이런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이제 그거에 맞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귀찮아가지고, 이게 뭐 BMW처럼 전자식으로 이렇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이얼로 돌리는 거라서 좀 귀찮아서 그냥 저는 이제 약간 물렁한 서스가로 하고 있어요. 약간 그냥 뭐 오프로드 타기 좋은 서스 세팅으로 해놓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코너를 막 즐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지라 그냥 저는 딱 이 세팅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대신 막 뭐랄까 완전 급브레이크 잡을 때는 이제 줄렁하니까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는데, 사실 급브레이크 잡을 일이 뭐 없으니까요. 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또 안전운전, 정숙한 운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그 예전에 저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대림 라이딩 스쿨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대단한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랄까 비용은 한 10몇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10몇만 원 이상의 가르침을 얻고, 그 정도,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자, 적어도 저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아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타면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사고 날 걸 안 난다면은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이제 그 비용 이상의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교육받던 것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브레이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냐면 일단은 이 레버로 잡는 레버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기아를 내려서 하는 엔진 브레이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게요? 마음의 브레이크.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저 차 쓰겠지, 이제 준비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 마음의 브레이크 막 이러면서 이제 차가 막 급정거나 그런 거 안 하게 그냥 미리 다 예상하고 준비하자 이거죠. 아무튼 저기 한번 꼭 교육 받아보세요. 초보자분들도 좋지만 자기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나는 좀 타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받으면 분명히 좋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바이크에 좀 적응됐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진짜로 이제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사고 잘 안 나요. 이제 나 좀 타니까 그래서 코너 내가 이렇게 막 이제 니그립 하면서 니그립이 아니라 막 무릎 꿇으면서 막 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슬립이에요. 그냥 그 마치 그 이런 일반 도로에서 진짜 레이스하는 것처럼 타시면은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근데 저는 뭐 10년 가까이 탔지만은 아직도 그 교육받으러 가면은 교관님한테 혼나요. 왜 혼나냐면은
이게 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시선 처리라던가 브레이킹 막. 근데 되게 신기하게 매해 똑같이 지적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았을 때 그게 자세가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제 좀 뭐 한 몇 달 지나면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막 탔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자세를 가지고 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도 잡아주면 되게 좋죠. 이거 뭐 이렇게 광고해 주는데 뭐 스폰 나오나? 안 나오면 말고. 2단 3단 이게 그 변속할 때 매뉴얼로 변속해도 자 보세요. 사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누르는 즉시 기아 변수가 변하기는 하는데 전에 약간 뭐 이런 딜레이가 있다라는 뭐 글을 본 것 같아요. 변속 딜레이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있으면은 1초 이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2단으로 한번 바꿀게요. 하나, 둘, 셋. 0.5초? 0.5초 정도 딜레이 있나 모르겠네. 사실 이제 그게 라이딩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 단위는 아니에요. 0.5초 정도면은. 그게 만약에 1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우리가 레이싱을 하진 않잖아요. 레이싱에서는 진짜 1초, 2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사실 도로에서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뭐 브레이크를 1초, 2초 만에 이제 더 늦거나 뭐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변속하는 거는 이 정도 타임이면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오너라서 약간 그런 좀 편향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 타시는 분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실제 오너들의 의견이 일단 제일 정확한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시승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시승기를 영상으로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런 텍스트로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다가 이제 그냥 시승했던 후기들을 이제 남기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찍어서 되게 어색해서 이거 어떻게 혼자 얘기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한번 얘기하니까는 막 술술술 나오네요. 제가 리뷰할 수 있는 기종들이 좀 꽤 있는데 한번 또 뭐 반응 좋으면은 할 수도 있고, 네, 어디 딜러 가고 시승해 달라고. 저기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오토모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업계 사람이다 보니 사실 바이크를 이제 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신모델이라고 해도 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뭐 시승 정도는 뭐 빠르게도 가능하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일단 관심 있는 기종들은 정말 파고드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기종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잘. 그래서 뭐 이제 적어도 제가 타는 기종들에 있어서는 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파츠 용품 쪽이 원래 제 전문이라 바이크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뭐 되게 몇 마력이고 뭐 도립식이고 뭐 RPM이 어떻고 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실제 뭐 초보자분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통 그렇게 성격하는 이제 타입이라 아마 뭐 영상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ABS랑 G 버튼이 있는데 저 아저씨가 왜 저는 혼자 얘기하나 이렇게. ABS는 뒷바퀴만 잠글 수가 ABS 풀 수가 있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임도 타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나온 거라 임도 들어갈 때는 이제 보통 TCS를 이제 아예 꺼버리죠. TCS는 지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아예 꺼버리는 거는 꾹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주행하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TCS는. 근데 ABS는 멈춰야지만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하나가 TCS ABS 끄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이게 시동을 껐다 켰다를 좀 자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끄고 다시 키면은 세팅이 다시 초기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BS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그냥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제 껐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일 시간 이내에 뭐 여러 번 이제 ABS를 계속 껐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세팅을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동일한 세팅으로 유지되는 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아직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뭐 지금 아직 해본 적이 없지만 글쎄 또 뭐 사실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이제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예. 근데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일단은 뭐 당분간은 조금 더 귀찮게 그냥 그렇게 누르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G 버튼은 그냥 그거예요. GDCT 모드라고 해서 그 오프로드에서 임도 또는 오프로드에서 이제 탈 때 그 약간 언덕이라던가 그런 걸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그걸 맞는 기어 세팅을 해준다고 이제 하는 모드인데 저는 솔직히 저한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언덕 치고 올라가는데 그거에 맞는 이제 기어로 세팅을 해주지가 않으면은 올라가다가 빌빌대면서 저기 멈추고 다시 뭐 넘어지거나 이제 다시 내려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저는 매뉴얼이 편하다 보니까는 그냥 매뉴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GDCT는 여러 번 써봤는데 이게 미세하게 저랑 세팅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냥 매뉴얼로 해요. 매뉴얼은 그냥 제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단으로 해서 주행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도 들어갈 때는 이제 ABS를 끄고 그 다음에 TCS를 끄고 그렇게 주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따가 그 영종도 들어가면은 그 임도에서 타는 영상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정차로 지정차는 진짜 예요. 얼마 전에 그 저 아는 분도 지정차로로 갔다가 적발이 돼갖고 그 벌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자기 그래 자기 목적지를 가려면은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1차선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1차선 들어갔다고 저희 딱지를 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나 좌회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끝에서 갑자기 확 들어가야 된대요. 이거 진짜 법안을 이 제도를 누가 만든 거지? 이게 지금 버스기사 아저씨도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보자는데 이게 아프리카팀 타면은 그런 시선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은 1890인데 1890이라고 막 말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해. 너무 10만원 단위까지 끊어서 말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갖고 지금 물어보면은 2천만원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바이크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단으로 가다가 얘가 계산해서 RPM이 너무 높다, 레드존 치겠다 싶으면은 변속을 해줘요. 자기 알아서 2단으로. 방금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딴 거 한다고 지금 변속을 못하니까 자기가 2단으로 벗겨주네요. 이
아프리카트는 스탠딩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완전 노멀 상태에서는 잠깐만 여기 좀 완전 노멀 상태에서는 지금 그 포지션이 저랑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이제 상체의 길이가 그러니까 신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핸들라이저를 바꿔놨어요. 핸들라이저로 이제 높이를 제 거는 2.5cm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적당해요. 저는 지금 제가 177인데 저한테는 딱 적당하고 그 키가 더 크신 분들은 요 저기 더 높은 걸로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마 보자 40mm 4cm까지는 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이런 그 너클 가드 브라켓 같은 거를 장착할 때 이 볼트의 길이가 안 맞아갖고 이제 아마 동봉돼 있는 건 못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니시는 샵에서 좀 맞는 더 긴 걸로 해서 하면 되고, 케이블 길이는 안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작업하시는 분이 그 알아서 조정해 주겠죠. 트럭 뒤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지. 그 블랙박스를 본 세상 보니까는 이 트럭 사각지대가 바로 딱 이 지점이래요. 이 지점에서는 이 사이드 미러로도 안 보이고 이제 육안상으로도 안 보이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이렇게 탈출해야죠. 이런 막 지금 4차선 5차선 도로에서는 워낙에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또 위험하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주변에는 뭐 트럭이 많이 다녀요. 지금 뒤에도 뭐 트럭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길 다닐 때는 이제 조심하시고, 이런 길에서는 지정차로 저희가 끝차선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추월차선이라던가 뭐 1차선 2차선 뭐 이럴 때는 너무 빨리 달리니까는 이 저배기랑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다 아시겠죠.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런 트럭에서 날라오는 낙하물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그 차 타시는 분들이야 그냥 뭐 어디 그냥 튕겨 맞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티로폼이 날라왔다, 어디 트럭에서 스티로폼 날라왔는데 뭐 차 타시는 분들이야 그냥 스티로폼 밟고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치거나. 근데 바이크는 안 그래요. 스티로폼 밟고 미끄러지거나 날아갈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스티로폼이 막 얼굴에 날라오기라도 하면은 진짜 위험하니까. 아니 그 지금 기능성 설명하다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자 트럭이 없는 쪽으로 가고 그냥 갓길로 좀만 가겠습니다. 갓길 갈 때도 항상 갑자기 차 사이에서 뭐 바이크나 튀어나오지 않나 조심해야 되고, 이게 신호 바뀔 때에도 항상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예측 출발하지 말고, 이게 저 TV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또 딴 데로 빠졌네. 이제 바다 근처라서 그런지 조금 쌀쌀한데 한번 그 열선을 한번 켜볼까요? 열선은 딴 이게 금방 따뜻해져요. 금방 따뜻해지고, 물론 이제 토시가 있으면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일단 아무래도 열이 이제 계속 그 토시 안에서 머무니까. 근데 너클가드로도 괜찮아요. 너클가드는 그냥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라 사실 이 손 바닥만 따뜻한데 아무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이런 차종은 토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DCT가 있다 보니까 이 버튼이 이제 이렇게 막 눌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조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안개도 한번 켜볼까요? 아,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지금 여기 보조 스크린이 달려 있는데 제가 롱 스크린을 썼었는데 일단은 바람 막아주는 거는 아무래도 롱 스크린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인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스탠딩을 거의 하고 다니는데 스탠딩 하게 되면은 시야가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묘한데 약간 걸리길래 빨리 가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저한테 맞는 세팅이 뭔가. 네, 저한테는 일단 지금 이게 잘 맞는 것 같고, 제 다음번에는 이제 순정 롱윈드 스크린을 한번 달아보려고요. 순정 롱윈드 스크린도 뭐 어쨌든 길이는 비슷하다 보니까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순정 롱윈드 스크린도 한번 달아보시고, 전 윈드 스크린을 한번 다 달아보려고요. 예전에 다른 기종 탈 때도 윈드 스크린은 다 바꿔봤거든요. 제가 이 바람 맞는 거를 이제는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왜냐면 예전에는 바람 맞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역시 뭐 바이크는 자유지 바람이지 막 음악이지 막 이러서 다니잖아. 근데 이게 바이크가 속도가 나면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제 사무실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컴퓨터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목 아프고 뭐 허리 등 어깨 아프고 그런데 저도 뭐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물리치료도 받고 할 정도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바람은 그러니까 세게 안 맞는 정도로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윈드스크린은 이제 가급적이면 롱으로 많이 쓰고, 지금 뭐 세컨으로 가지고 있는 P6도 이제 이소타 롱 윈드스크린이라고 이제 굉장히 긴 거, 그냥 헬멧 위로 넘어가는 거 그거 쓰고 있는데 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진짜 맞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스탠딩하면 되거든요. 이게 스탠딩하면서도 변속이 돼요. 매뉴얼 이거는